공유해드린 거 다운받아가지고 더블 클릭하시면 패스워드를 묻습니다. 비밀번호 묻는데 문제지에 있어요. 네, 문제 파일, 엑셀 파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겁니다. 문제지에 암호 있거든요. 요거요. 네, 요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네,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거 더블 클릭 실행시켜 볼게요. 이거 배경 소스라는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시키면 이렇게 암호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네, 암호 입력해 있는데 문제지에 있는 암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했다 치고요. 확인 눌러야지 이게 열려요. 네. 자, 열리고 위에 매크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콘텐츠 사용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줄로 되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해당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밑에 하단에 보면 탭이 이렇게 네, 시트 탭에 이런 값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 계산 작업, 분석 작업 1, 분석 작업 2, 매크로, 차트 작업 이렇게 총 8개의 시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해당 시트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ITQ 엑셀하고는 틀려요. 네. 해당 시간 자체가 너무 짧은데? 라고 하더라도 기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편집사항에 맞춰가지고 수정하는 형태로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해당 여기 외부 데이터 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기본 작업 3번 문제. 네, 기본 작업 3번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해당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네, C 드라이브 시험을 보는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OA 폴더 안에 해당 그 파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격 처리되어지는 부분도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네. 제시되어진 시트 이렇게 8개 시트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해당 이 시트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는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합격 점수 네, 실기의 합격 점수는 70점인데 70점 득점했다 하더라도 실격이다. 네,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요 시트 이름과 위치는 수정하면 안 돼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름 바꿀 수 있는데 이름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정도로만 주의사항이고 나머지는 스킵하겠습니다. 건너뛰고 출제 내에 해당 버전 기준은 2021년부터 2016 버전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큰 덩어리를 보게 되면 네, 기본 작업이라고 해서요. 네, 큰 덩어리를 보게 되면 기본 작업 네, 문제 파일 보면서 볼까요?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작업 그리고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그 다음에 기타 작업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파트로 기본 작업은 다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세분화되어서 있는데 배점이요. 기본 작업 1에 대한 배점이 요게 네, 5점밖에 안 돼요. 배점을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시간 40분입니다. 40분에 합격 점수는 70점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짧아요. 네, 짧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합격 점수를 득점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해당 이 시험을 응시하는 전략입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소요 시간이 짧게 걸리면서 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것부터 공략하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꼭 이 순서를 안 해도 돼요. 기본 작업 1부터 차트 작업 순서로 안 해도 돼요. 네. 오히려 저는 기본 작업 1 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요 시간 대비 5점이라는 게 얘는 너무 낮은 점수예요.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타이핑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최소 2분에서 5분은 걸려요. 네, 타이핑 입력 속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건너뛰고 다른 거 하라라는 말씀을 오히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배점을 고려를 하라. 이게 5점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기본 작업이 총 20점이에요. 20점 중에 기본 작업 1이 5점이고요. 기본 작업 2가 세부 문항, 다수 문항 나와요. 네, 다수 문항 나오는데 각 2점 해가지고 다수 문항이니까 이게 10점이 차지합니다. 네, 10점인데 참고적으로 주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제가 1번을 기본 작업 1번 스킵하라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왜냐하면 부분 점수를 안 줘요. 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거 입력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범위를 블록체인에 입력해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오타가. 네. 경영정보과라고 해야 되는데 괴짜라고 입력했어요. 0점입니다. 그래서 오타도 인정을 안 합니다. 오타도 인정 안 해요. 네. 상대적으로 ITQ 시험은 유한 시험입니다. ITQ 시험은 부분 점수를 다 줘요. 부분 점수를 다 인정을 하는데 이 커말 시험은요.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주의사항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점수 체킹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3번은 5점입니다. 5점인데 이 범위가 좀 넓어요. 네. 그래서 꼭 이 문제 나온다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자주 나오는 게 조건부 서식 또는 고급 필터 이 두 개의 유형 자주 나와요. 네. 그 외에 다양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 작업이 배점이 제일 커요. 네. 40점 차지하고요. 다시 문제인데 문항당 네, 8점으로 해서 5, 8이 4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5점짜리 8문제 나오는데 해당 여기에서요. 최소 합격하시려면은 세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세 문제. 두 개까지는 틀려도 돼요. 두 문제는 틀려도 되는데 세 문제를 맞추셔야지 다른 부분에서 일부 감점이 되더라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문제 틀리시면은 마이너스 16점이죠. 16점인데 마이너스 30점까지 가능하니까 네. 해당 세 문제 틀려도 3, 8이 24, 24점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1번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1번이 5점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9점 되버려요. 네. 혹시나 마이너스 2점짜리 하나 틀려도 불합격되기 때문에 안정권에 접어들려면은 세 문제를 맞추셔야 된다. 다 맞출 필요는 없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네. 함수 문제 자체는 해당 요구 조건이 있고요. 어떤 함수 이용해 라고 함수가 주어져요. 또는 주어진 함수 중에 알맞은 거 골라서 함수식 작성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함수들이 주로 나옵니다. 네, 20개 범위 냅니다. 네, ITQ 엑셀처럼.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은 네, 두 문제 나옵니다. 20점. 각 10점 차리 차지하는데 오히려 분석 작업에서 점수 따위가 수월합니다.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커요. 얘는 네, 소요시간 대비 작업시간 대비 배점이 큰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다음에 기타 작업이라고 해서 네, 매크로 작업이 10점 차지하고 5점짜리 두 문제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차트 작업이 네, 항목 5개 항목 2점 배점씩 해서 네, 전체 10점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은 해당 방식만 설명드리고 제가 건너뛸까 하는데요. 네. 오늘 요 A형 요거 풀이를 네, 해드릴까 싶어요. 완성을. 그래서 1번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입력입니다. 데이터 입력이라서 보여주는 그대로요. 어떠한 서식을 적용하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요구 조건이. 요대로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A3에서부터 여기 보면 교원 확보율이라고 기본 입력되어 있는 게 있고 A3에서부터 제가 잠정적으로 체킹해 보니까 F9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문제지 보면서요. 문제지는 페이퍼로 지워줍니다. 네. 종이로 지워지니까 요거 그대로 보면서 입력해 나가시면 돼요. 요거는 다른 팁은 없고 이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합과 코드 이런 식으로 엔터키 영어는 대서부터 구분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KA 45 267 엔터키 이런 식으로요. SQ-89163 그 다음에 TB-37 245 AV- 이대로 그냥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96 CT-92 578 PW-41 283 이렇게 엔터키 누르면 B3셀로 바로 이용되어졌죠. 네, 여기 학과명 경영정보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정보통신과, 컴퓨터공학과, 식품, 생명공학과 이렇게 됐죠. 전체 학생수 140 네,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로 이용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네, 110, 105 네, 150이 빠졌죠. 네, 150, 105, 120 이렇게 됐고
됐고, 그 다음에 전체 교원 6명 이대로 다 입력합니다. 네. 7명, 9명, 8명, 4명, 7명 이렇게 됐고, 정원 슬러시 전임 글루 겸임 글루 닫고 6 슬러시 이대로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대로 네. 이렇게 그대로 입력합니다. 네. 갈로상 글루 닫고 네. 9 슬러시 6 갈로 열고 3 갈로 닫고 엔터키 8 슬러시 네. 그대로 입력할게요. 네. 8 슬러시 3 갈로 열고 5 갈로 닫고 엔터키 7 슬러시 3 엔터키 7 슬러시 5 갈로 열고 2 갈로 닫고 엔터키 마지막 전임 비율 이대로 입력합니다. 네. 해당 네, 50.00%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네 이렇게 57.14 네, 퍼센트 자동 붙었으면 그냥 입력하면 돼요. 66.67% 자동 붙었으면 그냥 입력하면 돼요. 네. 57.50 제 첫 번째는 퍼센트 입력을 해줬는데 밑으로 엔터키 내렸을 때 자동으로 붙으면 그냥 숫자 값만 소수점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네, 1번 프레임이 끝났어요. 여기가 배점이 5점 차지합니다. 5점. 네, 오타 있으면 0점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서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돼 있어요.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문제 요구 조건인데, 프리 중에 보면 네, 5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이 2점을 얻습니다. 항목당 배점 2점 돼 있죠. 해당 요구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뭐 범위 병합어 가운데 맞춤에 글꼴 이걸로 하고 글꼴 크기는 이렇게 하고 해당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밑줄 이렇게 설정해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져도 0점 처리돼요. 요 2점을 얻지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안 준다 라는 부분을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아는 것만 하고 네, 안 돼요. 0점 처리되니까 다 하셔야 돼요. A1에서부터 F1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해당 네, 홈 탭에 맞춤 그룹의 병합 가운데 맞춤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첫 번째 1번 문제 기본 작업 2의 첫 번째 항목은 병합 가운데 맞춤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해 이렇게 해당 글꼴 그룹에서 글꼴 맑은 고딕 돼 있으니까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맑은 고딕만은 직접 입력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맑은 고딕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크기 16 입력하고 엔터키 글꼴 스타일 굵게 눌러주면 되겠고 밑줄 이중 실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클릭하게 되면 이건 실선이에요. 이렇게 하면 틀렸다라고 채점되니까 이 펼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펼치 버튼에 보면 종류가 밑줄 말고 이중 밑줄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셔가지고 밑줄이 이중 실선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네. 이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이거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보면은 꼭 문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해당 연속 범위 영역 네. 한 여기는 5개죠. 여러 개에 대해서 동일하게 병합 가운데 맞춤 설정을 요구하니까 첫 번째 범위 영역 A4부터 A6까지 A4 여기서부터 A6까지 자 엑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호가 A4 콜론 A6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건 연속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네, A4에서부터 A6까지 이렇게 블록 잡았죠. 그 다음 떨어져 있는 심표로 되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요. 네, 컨트롤 키 누른 채 A7에서부터 A9까지 이렇게 범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B4부터 B6까지가 제가 볼 때 요게 미리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잘못한 건지 일부러 이렇게 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택했고 그 다음에 F4에서부터 F6까지와 F7에서부터 F9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네.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뗐고 그 다음에 병합어 가운데 맞춤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을 지금 현재 요 B4부터 B6까지가 적용되어 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눌렀을 때 오히려 해제됐고요.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적용하면 이렇게 5군데가 각각 병합 가운데 맞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에서부터 F300 이렇게 요구하니까요. 네. A3에서부터 F300 네. 블록 잡을게요. A3에서부터 F300 이렇게 블록 정한 다음에 셀 스타일 강조 5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 탭에 스타일에 여기 셀 스타일이라고 있죠. 네. 셀 스타일 클릭한 다음에 목록에서 강조색 1, 2, 3, 4, 5 이렇게 찾아요. 네. 강조색 5 여기 있죠.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 네. 클릭 됐어요. 여기까지가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서요. C4에서부터 C666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하는 범위 영역 블록칭 할게요. C4부터 C666까지 여기 네, 세 줄입니다. 네, 이렇게 블록칭 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적용하는 문제가 한 문제 꼭 나와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을 하면 셀 서식 대하상자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용하여 문자 뒤에 %를 추가적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입력값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우선은요 표시 형식 조정하는 부분은 범죄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입력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해당 요 형식 입력란에 입력하는 부분이 다른데 문자인 경우에는요, 네, 문자인 경우에는 해당 이 D 슬러시 표준 이거 지우고요, 얘를 지우고요, 골뱅이를 입력을 해줘요. 골뱅이, 네, 골뱅이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 추가적으로 할 때는 상따옴표를 붙고 여기서는 지금 예제 자체가 %기호 추가적으로 보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골뱅이 상따옴표 %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을 해보면 자, 문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지슬러 표준 그대로 해도 돼요. 네, 근데 문자라서 골뱅이 상따옴표 % 상따옴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보다시피 95에서 100%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확인 버튼 꾹 누르면 바뀌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요. D4에서부터 D9 영역, 이렇게 D4에서부터 D9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했습니다. 네, 이건 점수 주는 문제인데 네, 이름 정의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 정한 다음에 해당 요 부분에 네, 이름 상자에다가 얘를 네, 입력하고 수정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도 점수 주는 문제예요. A3에서부터 F9 영역, A3에서부터 F9까지 블록 지정했고요. 네, 모든 테두리 적용에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눌러서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 굵은 바깥 테두리 적용에 다시 한번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면 됩니다. 자, 해서요. 네, 요렇게 기본 작업 2, 네, 5문제 2점씩 5문제입니다. 완성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르면 돼요. 네, ITQ 시험처럼 뭐 답안을 전송하고 이런 요구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저장 버튼만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네. 다음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서요. 네, 기본 작업 3시트 선택을 하고 기본 데이터가 다 입력되어 있어요. 네, 기본 작업 3시트 선택하고 문제 요구 조건 A4에서부터 H18 영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A4에서부터요 H18 영역을 블록 지정합니다. A4에서부터 H18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해당 네, 학번이 네, 2019로 시작하는 행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 적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조건부 서식 문제 3번 기본적으로 3번으로 자주 나와요. 네, 현 상태에서요. 네, 홈 탭에 스타일에 여기 조건부 서식 있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목록에서요. 문제에서 컴퓨터 활용력의 2급에서는요. 조건부 서식은 꼭 수식을 사용해서 하라라고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새 규칙, 새 서식 대상자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할 소식을 지정할 새 규칙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줄 선택 범위의 첫 번째 행, 선택 범위의 첫 번째 행. 여기는 선택 범위가 A4에서부터 네, H 네, 18까지니까 첫 번째 행은 A4행이잖아요. 네, A4행 기준으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네, 수식을 만드시 이꼴 입력하셔야 돼요. 이꼴 이렇게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우스로요. 첫 번째 행에 학번이 입력되어진 자, 문제에서 근데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 조건이 left 함수 사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 left 문제 먼저 해야 됩니다. 네, left 함수는 네, 이름값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뽑아오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입력하고 마우스로 A4세를 꾹 선택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보다시피 A4에 A하고 네, 4에 해당 달러가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절대 참조라고 해가지고
딱 A4셀만 고정적으로 딱 픽스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행들도 체킹이 돼야 되니까 네, 다른 행들로 체킹이 되려면 4행 앞에 있는 이 달러를 없애야 돼요. 지워야 돼요. 네, 쉬운 방법은 F4번 기능키를 2번 누르면 돼요. F4번 기능키를 2번 따닥 누르면 해당 4 앞에 달러가 지워집니다. 네. 요 F4번 기능키를 2번 따닥 누르면 이렇게 딱 지워져요. 이렇게 딱 지워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4글자 뽑아와. 네, 갈로 닫기. 한 값이 2019야. 네. 비교 연산자 이퀄. 주의사항은요. 네. 2019 숫자만 입력하면 안 돼요. 레프트 함수의 출력 결과치는요. 문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2019 앞 뒤에다가 상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그 다음에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네, 글꼴색을 표준의 빨간색으로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글꼴 스타일의 3개 자동 클릭한 다음에 표준색에서 두 번째 거 빨간 됐고 확인 누르고 최종 확인 눌렀을 때 보다시피 네, 학번의 2019를 시작하는 행만 이렇게 빨간으로 적용되어지면 완성됐습니다. 네. 다음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산 작업은 문제지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 2급은요. 문제별로 표가 하나씩 주어져요. 총 5문제이다 보니까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 이렇게 주어져요. 네. 1급은 이렇게 안 주어지기 때문에 좀 더 어렵습니다. 네. 자, 우선 표 1 대상으로 문제 계산 작업 1번 풀 거예요. 1번입니다. 네. 계산 작업 1번. 표 1에서요. 네. 엉씨 1이 표 1 확인해 보시면 자익정 엉씨 1이라고 네. 엉씨 1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 해당이 엉씨 1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평일이라고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D3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4셀 선택하고 fx 클릭 그러면 함수 마법사 뚝딱 실행됐죠. 네.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if하고 weekday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판정은요 if예요. 네. 그래서 함수 검색에다가 if if를 입력하고 엔터키 if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if 함수 찾아졌죠? 확인. 자,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요. 네. 조건식 네, if 함수는 함수 인수 3가지입니다. 네. 조건식 참일 때 실행문, 거짓 때 실행문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조건식 부분에다가 문제에서 weekday는요. 이 날짜에 대한 요일을 구하는 함수인데 해당 요일이 월요일이라고 해서 월이라고 반환 안 해요. 네. 숫자 값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여기다가 weekday weekday 직접 입력을 하고요. 갈로까지 열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해당 요 수식 입력줄에 weekday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 인수 이 창 자체가요 바뀌어요. 마우스로 제가 꾹 찍었습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weekday 함수에 대한 네, 해당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함수 인수 창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시리얼 언더바 NUM이 날짜가 입력된 셀입니다. 요 마우스로 해당 이 행에 엉씨 1이 입력된 셀 마우스로 꾹 찍어주고요. 그 다음 리턴 타입을 마우스로 꾹 찍으면 도움말이 쭉 떠요. 네, 문제에서 세부 조건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요일 계산할 때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리턴 타입의 설명 문구를 확인해 보시면은 월요일이 일요일이 7은 뭘 지정을 해야 되냐면 유형을 2로 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지금 현재 완성되느냐? if 함수의 조건식에 들어가는 weekday가 완성이 된 거고 if 함수식이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네, 마우스를 이 if를 클릭을 이렇게 해볼게요. if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if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상자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클릭하느냐? weekday 클릭하면 weekday에 대한 함수 인수, if를 클릭하면 if에 대한 함수 인수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건식 끝났고 참일 때 실행문으로서 문제에서요. 네. 이 조건식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조건식이
이 구해진 날짜의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5로 판정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죠? 네, 요거 추가시켜줘야 됩니다. 판정에서요. 해당 날짜가 예를 들어서 네, 월요일이다. 이게 날짜가 월요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반환값은 1이에요. 그러면 금요일은요.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1, 2, 3, 4, 5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값이면 평일로 판정해야 되죠. 네, 그게 해당되어지는 건 비기원산자로 작거나 같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추가시켜 줍니다. 네,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5 이렇게 하게 되면 1, 2, 3, 4, 5에 해당되어서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평일이라고 네,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함수식 이렇게 네, 함수식 equal if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네, 직접 입력해서 풀어도 돼요. 제가 이전에 네, 풀이할 때는 직접 입력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어려워하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후에 제가 풀이해 드릴 때는 이 함수 마법사 이용하는 방법으로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됐고요. 네, 해당 이 셀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요 자동체험 핸들요, 요 점을요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쫙 채워져요. 여기까지 끌어도 되고 더 쉬운 거는 얘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쫙 채워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계산자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자료 2번은요. 네. 표 2에서요. 네, 표 2에서 여기 표 2 있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학점 기준표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커먼 2급에서는요 H룩업 문제나 V룩업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H룩업이나 V룩업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네. ITQ 엑셀은 V룩업이 고정적으로 나왔는데 네. 커먼 2급은 H룩업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학점 기준표 이용해서 학점을 계산을 하라. 네. 요 비어있는 이 부분에다가 완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셀 I3셀 선택한 다음에 fx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함수 뜯죠? 에버리지하고 hlookup 함수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hlookup으로 네, 풀이할 겁니다. hlookup을 먼저 검색한 다음에 확인. 자, 찾기 3조 함수인데 조회할 값 그리고 범위 영역 그 다음에 해당 추출할 행 그리고 방식 이렇게 요구되어지는데 조회할 값에 지금 현재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평균을 조회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 있어요. 문제에서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average 함수 이용해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네, average 김미정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갈라잡기. 네.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 어레이 부분에서는요. 해당 밑에 있는 학점 기준표 있죠. 밑에 있는 학점 기준표에 해당 점수 0 이상부터 A 판정까지 이렇게 블록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 참조하는 범위 영역은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함수식의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위치는 달라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F4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F4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게끔 바꿔줘야 돼요.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로 바꿔주라. 쉽게 바꾸는 방법은 그냥 F4번 키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열이 이렇게 뽑아질 거예요. 그 뽑아진 열에서 몇 번째 행 값을 가지고 올 건데 하나, 둘, 셋. 학점 입력돼 있고 하니까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행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3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range 언더바 룩업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설명 문구 돼 있잖아요. true나 false 중에 입력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0에서부터 59점까지는 60점 미만이니까 F야. 60 이상 70 미만이니까 69점까지는 D야. 이렇게 범위 영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true로 해야 됩니다. true로 해야 되고요. 80점인 경우 80점, 90점, 100점만 B, 뭐 A 이렇게 딱 그 해당 점수만을 판정할 때는 false로 합니다. 네, 정확히 일치. 여기서는 범위 영역이니까 true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해졌어요.
해당 요 구해진 해당 셀에 요 점 있죠. 요 점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밑으로 쫙 채워져요. 이렇게. 다음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3을 대상으로 출제가 되어져요. 학과 성명 생년월일 평점 있고 조건 이렇게 비어 있는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A14에서부터 A21의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셀 여기 담임셀 비어 있는 거 네, 두 문제 나와요. 총 5문제 중에 지금 현재 1번, 2번처럼 위에 있는 거 구한 그 결과를 자동 체험 핸들로 더블 클릭해서 채우는 문제 유형이 3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 셀로 구하는 문제가 2문제 나와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구 조건이 3개가 있는데, 네. 평균은 소수점이야 셋째까지 발음을 두 줄까지 표시해. 그리고 조건은 A2에서부터 24에서부터 A25 영역에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학과 경영학과. 그래서 조건 여기다가 학과 네 학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밑에 경영학과 오타 안 나게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 평균 평점 구하는 부분 요 셀 있죠.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네, 어떤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냐면 dAverage하고 라운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운드 계열 함수가 3개 있어요. 네.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UP, 라운드 업은 네. 3개가 라운드 함수가 있고요. 라운드 업 함수가 있고요. 라운드 다운 함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용법은 똑같아요. 네. 함수 인수가 값, 그 다음에 자리값 이렇게 돼 있어요. 자릿수 지정하는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함수 인수 2개예요. 네. 자, 값에 대해서 자릿수 지정하는 거니까 얘가 먼저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fx 눌러가지고 해당 round 라운드 검색하면 이렇게 찾아져요. 3개. 이 중에서 라운드 확인. 그 다음에 넘버 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dAverage 함수를 그대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dAverage 함수에 대해 구할 때 함수인수 도움만 얻으려면 마우스를 dAverage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함수인수 창이 바뀌어요. 내용이 dAverage로 바뀌죠. 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요. 해당 표 3 범위를 다 지정해 버리세요. A13에서부터 D21까지. 그리고 필드는요. 평균을 구할 필드는 뭔데? 네, 문제에서요. 뭐의 평균을 구하라? 평점에 대한 평균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쉬운 풀이 방법은 평점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필드 대상으로 이렇게 꼭 찍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여기 아까 두 번째 요구 조건에서 A24, 25 영역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 확인을 누르면 안 되고 요 dAverage 부분이 완성이 됐고 지금 현재 라운드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네, 라운드를 클릭하면 라운드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창이 뜨죠. 네. 최종 자리 표시할 자릿수요. 최종 표시할 자릿수를 여기다 지정해 줘야 되는데 최종 표시 자릿수는 소수점 둘째째까지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정수값까지 표시하는 부분 자체가 네, 0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0이 정수예요. 3.745다. 네. 요거를 정수값 3만 표시하려고 해 0 지정하면 되고요. 소수 첫째째까지 표시하려고 해 1 지정합니다. 10단위까지 지정하려고 해 -1. 자, 여기서는요 2 지정하면 돼요. 해볼게요. 네.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2 지정하면 3.74 됐죠. 제대로 된 걸로 확인되어지고요.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3.74 구해진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완성된 함수 중은 이렇고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4에서 네, 표 4 대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표 4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회계하고 경영 전략이 모두 다 70 이상인 학생의 수를 구하라. 어디에? D37셀 이렇게 단일 셀로 구하는 문제 2문제 나와요. 네. 자, 여기에서는 딱 집어서 이 함수 사용해 라고 못 박지 않고 함수를 제시해 놓고 이 중에서 알맞은 거 골라라. 이걸 오히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하세요. 함수의 기능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이 문제는 이걸로 풀 수 있어 라고 집어낼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어쨌든 해당 얘는 기준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조건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3개예요. 3개.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 구하는 거는
count if 함수입니다. 네. count if 함수는요, 한 개의 조건입니다. 한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뭘 구할 때고, count 함수는요, 해당 셀에 숫자가 입력된 셀이겠습니다. 문자가 입력된 거 말고 숫자가 입력된 셀 개수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count ifs를 사용해야 되고, 해당 셀 선택하고 fx 클릭한 다음에 함수 마법에서 실행되었으면 사용하는 함수는 count ifs 찾아서 확인, 조건 범위 기준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커뮤니케이션의 데이터 입력 범위 블록 정할게요.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입력 범위 B29에서부터 B35. 여기에 입력값이 문제에서는요 70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다가 이상은 비교 연산자, 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에요. 작거나 같다 이게 이하고요. 네. 크다 왼쪽에 입이 벌어져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입이 벌어져 있는 거 작다. 그 다음에 같다 이퀄, 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서로 꼭새가 마주 보는 거. 이렇게. 이상은 네 크거나 같다 얘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크라이테리어 레인지 두 번째 클릭한 다음에 회계 입력 셀 범위 영역 C29에서부터 C35 같은 방법으로 크거나 같다 70.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전략 데이터 입력 범위 블록 지정.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네, 옆에 보세요. 옆에 여기 보면 새로 네 스크롤 바 밑으로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게끔 한 다음에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됐어요. 이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고요. 네. 요게 잘못 입력됐네. 네, 이건 지워야 됩니다. 네. count ifs라고부터 해가지고 네, 조건 범위 기준 이렇게 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몇 개, 네. count ifs 뭐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상따옴표가 자동으로 완성이 안 됐네요. 네, 이렇게 네. 조건 범위 쉼표 이렇게 됐고, 네, 완성하면 3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다음 네 5번 문제 마지막 기본 작업 5번입니다. 네. 표에서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2018년도의 예세 문제와 같아요. 네, 2018년도, 19년도, 2020 금년도까지 3년으로 출제 기준이 바뀝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H, 네, 29세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3개 사용하라 되어 있어요. left, proper, 그 다음에 이 함수. 이어는 뭐 의미에서 연도 구하는 거구나. left는 앞서서 저희가 다뤘죠. 네, 문자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 잘라내는 거야. 그럼 proper는 뭔데? 네, proper는 문제 조건을 보세요. 문제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네,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를 표시하라 라고 하는 역할을 요 proper가 네, 영문자인 경우에 해당 그 대상의 영문자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가 proper 함수예요. 네. 학과명 문제 보세요. 네. 학과가 예를 들어 헬스케어인 경우에 입학일자가 이거면 네. 해당 학과의 앞 세 글자하고 입학일자를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려고 한다. 입학 코드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 해당 학과의 앞 세 글자를 뭘로 뽑아야 될까요? 레프트로 뽑아야겠죠. 네. 레프트를 뽑고 그 영문자의 앞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하는 부분은 proper를 이용해야 되죠. 그러면 fx에서요, 네, proper를 먼저요, 네, proper를 먼저 적용을 시키는 함수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에다가 여기다가 left 이렇게, 네, 그 다음에 healthcare 쉼표 세 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대문자 H, 소문자 EA가 구해졌죠.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고 요 뒤에다가 입학 일자의 연도를 덧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구해 이렇게 돼 있고 덧붙일 때 AND 연산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여기 네, 함수식 여기다가 제일 끝에 클릭한 다음에 AND 그 다음에 네, 이 함수 얘는 그냥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마법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고 단순한 건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이어 그 다음에 해당 입학일자 칼로 닫기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하고 엔터키 딱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보이십니다. 구해진
해당 셀 선택, 자동 채워 만들. 이 점요 더블 클릭하면 쫙 채워져요. 이게 편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한 계산 작업 5문제, 네, 각 5점 몇 점씩 되어 있습니다. 네, 8문제니까 58에서 40점이죠. 네. 3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커요. 분석 작업은 10점씩입니다. 10점씩. 네. 근데 이거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분석 작업 1번 보니까 부분합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커말 시험은 오히려 쉬워요. 네. 해당 요구 조건에 보면 부분합 구하려면 반드시 정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정렬에 대한 조건을 줘요. 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과를 선택을 하고요. 네. 학과 입력셀을 선택하고 홈 탭에 정렬이요. 네. 데이터 탭. 데이터 탭에 정렬 필 때 오름차순은 기억 키읔. 네. 히읗 기억 내림차순. 그리고 기억 키읔. 누르면 학과, 네, 경영정보, 유아교육 이렇게 네, 모아졌어요. 이 상태에서 네, 부분합, 네, 데이터 탭이 여기 개요의 부분합이라고 확인되어집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부분합 대화상자 뚝딱 실행되어지고요. 네, 그룹화 항목은 여기는 지금 첫 번째 열 기본값으로 잡히는데 학과거든요. 네, 근데 정렬의 기준이 이 문제에서는 학과였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있는 거 기준으로 정렬했다 그러면 그룹화 항목은 첫 번째 해당 이 필드명이 돼 있으니까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안 바꿔줘도 되고, 네, 학과 기준으로 정렬했으니까 정렬했던 걸로 바꿔주라.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얘는 부분합 2개 구하는데 꼭 순서 따집니다. 네. 학과별 첫 번째 합계의 최대값 계산한 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과의 최대값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계의 최대값, 합계의 최대값을 사용하는 함수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입니다. 최대. 뭐 합계. 네. 요대로 하고요. 그룹화 항목 학과 사용하는 함수 최대값,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 합계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 네, 문제 보세요. 계산한 후에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 구해 이렇게 있으니까 사용할 함수 평균.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합계는 빼야 되고. 요 세 개. 그 다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네.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얘를 없애줘야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체크 박스를 없애줘야지 앞에 구했던 부분합 유지되고요. 추가돼요. 네, 이거 없애줘라.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끝. 자, ITQ 시험에서도 부분합 문제 나오는데, ITQ 시험은 앞에 있는 거 이거 네, 없애라고 되어 있는데 커말 시험은 요거 안 해요. 이게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쉬워요. 네. 근데 이게 10점이에요. 배점이 한 문제 푸는데. 자, 그래서 오히려 부분합 문제 유형을 점수를 따는 네, 대상으로 삼으셔야 돼요.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분석 작업 2번 문제도 금방 풀어요. 네, 문제에서 통합 문제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해당 네, 통합은 문제에서요 어떤 적용 함수 사용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1, 2, 3 표에 대해서 뭐뭐뭐뭐에 대한 뭐를 구하라. 합계 기본값이에요. 자, 표사 영역에 통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표사를 전체 블록 지정합니다. 표사를 반드시 네, 전체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요게 함정이에요. G5부터 G18 요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네, 함정입니다. 표 전체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찾아집니다. 네,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네, 통합 대화상자에서요 해당 지금 현재 예시 문제 배포된 건데 요거 지워야 돼요. 네, 풀이 한 거 깨끗하게 안 지우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합계를 구할 거야. 참조 영역에다가 네, 마우스로 어쨌든 기존 거 이용해도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제가 그냥 새로 이렇게 범위 지정하려고 합니다. 표 전체 범위 잡으면 돼요. 표 영역 블록 지정 추가. 다시 마우스로 표 2 영역 블록 지정 추가. 그리고 표 3 영역 블록 지정 추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한 다음에 밑에 사용할 레이블을 이 두 개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두 개. 첫 행과 왼쪽 열. 이렇게 반드시 두 개 체크해야 됩니다. 네. 끝이에요, 이게. 확인. 끝! 굉장히 쉬워요. 네. 점수 10점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자, 그 다음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서요. 네, 매크로 작업은, 네, 기타 작업 20점인데 두 문제 나옵니다. 네, 매크로도 다시 하위 두 문제 나오는데, 이 매크로 문제는 제가 풀이 절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단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로 꼭
셀 포인트 위치 상관없이 매크로 실행돼야 정답 인정해 라는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지를 먼저 보지 말고요. 문제지 보지 말고 마우스 셀 포인트를 A1 꾹 찍어요. 마우스 셀 포인트를 A1 꾹 찍어요. 그리고 보기로 갑니다. 네, 보기에 매크로에 매크로 기록을 선택합니다. 네, 매크로 기록 선택.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 실행되면 매크로 이름 입력할 때 문제지 보세요. 1동그라미 보세요. 1동그라미 쭉 해서 끝에 네, 문제 조건에서 매크로 이름 지금 매크로 이름 별도로 여기 적어놨다 그죠? 매크로 이름 총점으로 해 그러면 총점 입력합니다. 네, 매크로 1이라는 이름을 수정합니다. 총점이라고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 문제지 보세요. 네, 이 4에서부터 이 8 영역에 총점 계산하는데 총점 어떻게 계산하는데 주어져요.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 그러니까 이 4셀을 마우스를 꾹 찍고 해당 수식은 이꼴 입력합니다. 이꼴 입력하고 같은 행의 소양 인증 입력 셀 플러스 직무 인증 입력 셀 이렇게 선택. 심플하죠? 네, 이꼴 C4 더하기 D4 엔터키. 그러셨죠? 네, 해당 셀 선택 자동차 핸들 더블 클릭. 여기까지 해당 이 절차를 매크로로 기록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단계에서 멈춰요. 멈추고 반드시 매크로 기록을 정지시켜야 돼요. 보기에 매크로의 기록 중지를 반드시 눌러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을 꼭 이렇게 양식화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양식의 단추 또는 도형 삽입한 다음에 클릭했을 때 해당 매크로 실행되게끔 요구를 하는 게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네. 여기서는 개발도구의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위에 개발도구 탭이 보이게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에 보이게끔 하려면 파일에 옵션요. 파일에 옵션 클릭한 다음에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 해당 요 리본 사용자 지정 해서요.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개발도구가 체크되게끔 하고 확인 눌러가지고 표시가 되게끔 해야지 요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구 탭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문제 꼭요. 네, 단추 요것만 요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거. 예, 클릭하세요. 그다음 어디에 A10에서부터 B11, A10 여기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 B11 이렇게. 네, 요 Alt 키 누르면 셀 단위별로 크기 지정이 되기 때문에 Alt 키요. Alt 키, AL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네, 놓으시면 매크로 정대화 상자 뜨는 데에 매크로 목록에 저희가 기록했던 총점 이름 확인되니까 이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꾹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총점이라고 네, 입력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추 1이라는 이름을 총점으로 수정하면 1번 풀이는 끝났어요. 다음 2번도 마찬가지 문제지 먼저 보지 말고요. 2번도 문제지 먼저 보지 말고요. 네. 마우스 셀 포인트를 A1 선택하고 보기에 매크로에 매크로 기록 클릭.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 실행되었고요. 네. 매크로 이름이 문제에서요. 네. 별도로 뽑아놨어요. 이전에는 문제지 여기에 뭐뭐라고 하는 이름의 매크로 뭐뭐라는 매크로를 생성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별도로 빠졌어요. 네.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네, 더 명확해졌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로 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확인 버튼 그 다음 문제지 보세요. A3에서부터 굉장히 쉽게 나와요. 네, A3 여기서부터요. E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표준색의 노랑으로 채워 네, 홈 탭에 깡통요 펼침 버튼에 이 노랑을 클릭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입니다. 여기까지만을 기록해. 그래서 반드시 기록 중지해야 됩니다. 보기에 매크로에 기록 중지 클릭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요구조건 도형의 기본 도형 빗면을 여기 영역에 생성해 삽입에 도형의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열 빗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은 D10 여기서부터요. 네, 마우스를 끌 때 Al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쉽게 21 놓으세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 창이 안 떠요. 네, 얘는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텍스트에 채우기라고 입력해 이 상태에서 채우기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도형 클릭했을 때 채우기 매크로 실행되게끔 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와 메뉴에 매크로 지정 여기서 채우기를 선택하고 네, 매크로 이름에서 채우기 확인 버튼 꾹 누르면 끝. 자, 마지막 네, 차트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5개 문제 세부 요구 조건 있는데 차트 작업 시트로 가서요. 네,
해당 합계 계열과 보세요. 위에 차트에 원본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밑에 기본 차트가 주어져 있어요. 이 기본 차트를 수정하는 겁니다. 네. 합계 계열과 2016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 수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이 차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를 확인할 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네. 해당 차트 작성할 때 요 녹색의 테두리 반짝반짝하는 영역이 이 차트를 작성하는 데 선택된 데이터인데 문제에서는 네. 합계 선택하지 마. 이거 빼. 그리고 2016 요소 얘 빼. 남아있는 부분만 선택해주면 돼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묶음으로 네. 그래서 구분 근로장악까지 데이터 선을 선택할 때는 차트 범위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요 상태에서 요 펼치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구분부터 근로장악 그냥 건너뛰고 요렇게 선택해야 되니까 네, 누르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네,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2017부터 19년 네, 근로장악까지 이렇게 선택을 바꿔야 돼요. 문제 요구하는 대로. 그 다음에 입력 완료 단축 클릭하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합계 계열이 빠졌고 그 다음에 2016이 빠졌어요. 최종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1번 풀이 끝났고 다음 2번으로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클릭 차트 종류 중에 세로 막대형의 누적 세로 막대형 두 번째 거예요. 이름값이 떠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끝. 쉽죠? 네. 다음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에 A14가 연동되도록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차트에 차트 제목이 상자가 없어요. 차트 제목 상자를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네.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이거 눌러볼게요. 네.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 차트 위 문제에서 차트 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트 위 차트 제목 상자 삽입됐는데 문제 요구 조건은 여기다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A1세라고 연동되어 있고 말아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니까 쉬워요. 해보시면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이퀄 입력하고요. 마우스로 A1세를 꾹 찍어주고 엔터키 눌러요. 자동으로 A1셀에 입력되어진 문구 연도별 장학금 현황이 입력됩니다. 네. 다음 4번입니다.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 출력 형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네. 해당 녹색 막대 안에 해당 요 27,000 뭐 이렇게 요거 네, 입력되어 있고 말아 요 요구 조건인데요. 네. 해당 요 케이스는 이 녹색 연두색 막대를 선택하세요. 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데이터 레이블의 네, 위치가 안쪽 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 끝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네, 수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요 나와 있는 요구 조건 네, 안쪽 끝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었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둥근 모서리 설정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차트 영역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오른쪽에 이게 이제 2016 버전부터 달라진 거죠. 네. 차트 작업 창이 떠요. 여기에 해당 요 둥근 모서리 설정하는 거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채우기 및 선 테두리 펼침 버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네, 이거 얼굴 가려져가지고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둥근 모서리 체크.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돼요.